시총 1000억이었거든요. 제가 투자할 때 이미 벌써 시총이 4600억인가? 아니 너무 예상보다 빨리 오르긴 했어요. 지인들한테는 지금 사려고는 절대 얘기는 안 하고요. 조정 있을 때 사면 괜찮지 않을까. 저희 연말 정산 컨텐츠 하면서 괜찮은 종목이 하나 있다. 그래피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댓글에도 그래피 관련된 댓글들이 가끔씩 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100배 주식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수익률부터 한번 볼까요? 수익률? 그래피는 316%네 지금.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원장님이랑 촬영하다 보면 300% 이렇게 된 거는 뭐 평타 정도 치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300%까지 가려면 몇 년 갖고 있었던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단기간에 이렇게 300%를 찍은 건 저도 처음인 것 같긴 해요. 언제 사셨죠? 10월 말에 샀으니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300%? 너무 과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급등을 한 거죠. 물론 좋은 회사지만 전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진짜로. 이렇게 급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럼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1분기 실적은 좀 잘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으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회사 정확히 뭐 하는 회사예요? 얘는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옛날에는 금속 교정을 많이 했잖아요. 철길. 이제 인비절라인이라고 플라스틱을 뺐다 꼈다 하면서 조금씩 교정되는 장치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1등 회사가 미국의 얼라인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인비절라인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비절라인은 좀 유명해요. 물론 지금 투명 교정 장치가 많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금속 교정이 더 많거든요. 투명 교정 장치로 바뀌는 건 대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키스도 못 한다고 하고 음식물이나 이렇게 잘 끼고 관리가 어렵고 아픈데 플라스틱은 그냥 뺐다 꼈다만 하면 되니까요. 실제 저희 아들이 인비절라인을 했거든요. 이 뻐드렁이 엄청 심했어요. 이걸 껐다 꼈다 하면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 되는 거야. 진짜로. 진짜 심했는데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걸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투명 교정 장치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보고 이제 탐방도 갔다 왔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기존 투명 교정 장치는 열성형 방식으로 해서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예를 들어 50주 프로그램이면은 일주일마다 갈아 끼는데 그게 조금씩 모양이 다른 거죠. 그 모양대로 일주일 유지하면 교정이 되고 다음 모델은 교정이 된 모델로 해서 바꿔 끼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끼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모양이 변해 있으니까 낄 때 좀 아파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하는 거 보니까 한 며칠은 좀 아파하더라고요. 좀 적응이 되면 좀 덜 아프고. 그래피가 하는 투명 교정 장치는 열성형이 아니라 형상기억 소재여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그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 낄 때 안 아프겠죠? 체온에서도 얘가 좀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계속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반복적인 힘을 줘서 교정력이 좀 세다 그러더라고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논문으로 많이 냈더라고요, 회사에서. 기존 투명 교정 장치는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짜리 교정되는 정도가 한 0.2mm인데 우리 거는 0.3에서 0.5mm까지 교정이 된다. 기존 제품보다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요. 그러니까 될 것 같고, 기존 인비절라인은 조금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태치먼트를 해서 이빨에 어태치먼트를 붙이고 그 다음에 껴야지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어태치먼트를 안 붙여도 돼요. 계속 이동하면서 힘을 주니까.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형상기억으로 갖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나요? 네, 이 회사밖에 없고 특허에 다 내놨고 소재를 특허를 걸어 놓은 거죠. 공정이랑. 또 재밌는 게 이 소재를 배합하는 기술을 원래 이제 집 대표님하고 기술 자문하시는 교수님하고 두 분이 알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님밖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 회사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건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만약에 잘못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잖아요. 그래피도 대표님이 건강하게 무병장수 하셔야지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건강 무병장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정 요즘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미래가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이 그렇게 큰가요? 일단 이건 회사 자료긴 한데 800억 달러 시장에서 1160억 달러 시장으로 커지니까 5년 후에 이제 한 150조 규모로 커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뺏어올 파이는 많아요. 금속 교정에서 뺏어올 게 있고 인비절라인 거 뺏어올 거 있고, 그리고 추세는 금속 교정에서 투명 교정으로 바뀌는 추세고, 원가가 우리가 훨씬 싸요. 보시면 치과에서 가져가는 원가가 180만 260만 원인데 우리는 한 100에서 160만 원 정도로 주니까, 예를 들어 환자한테 500만 원 6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마진이 일단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인비절라인은 무조건 완성품 세트로 주는 거고요. 우리는 아예 3D 프린트를 병원에 세팅을 갖춰놓고 우리는 소재만 납품을 하고 거기서 알아서 출력해서 쓸 수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두 가지예요. 치과 병원에 교정 전문의가 있고, 교정 전문의
전문이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아닌 분들은 그냥 이 방식대로 가져가는 게 낫죠. 만들어서 주니까 그대로 한 잔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교정 전문의들은 자기만의 트리트먼트 플랜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직접 트리트먼트로 제품 생산해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인비저라인 같은 경우가 좀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분실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를 그냥 쓰세요. 뭐 이렇게 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시 실리콘밸리에 주문을 하면은 오는데 3, 4주 걸리거든요. 기존 걸 끼면서 기다리던가,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 아들 보니까. 그런 좀 불편감이 있는데, 만약에 3D 프린터가 병원에 갇혀져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출력해서 바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재 납품이기 때문에 원가가 25만 원밖에 안 돼요. 병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진이, 물론 이제 세팅하는데 비용이 들죠. 한번 병원에 세팅하는데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교정 환자 한 명당 한 5, 600만 원 받으니까 3명만 하면은 투자비는 뽑는 거죠.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그래피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에 이득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교정 시장이 작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비싸요. 교정이라는 게 보험도 안 되고 비싸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들은 교정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싼 철길 교정을 하거나 수면 교정은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근데 우리 거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피가 이미 수출 비중이 90%예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아무도 그래피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거 뭐 되겠어? 안 될 거야. 국내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해외 영업을 했는데 장비를 가져가서 해보니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소재가 조금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삼양식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 구매가 일어나야 되는 소비재야지 장기 성장이 가능한 건데 이거는 반복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치과 의사가 해봤는데 돼. 그러면은 계속 쓸 거 아니에요. 특히 이건 저개발도상국가는 무한히 시장이 큰 거죠. 거기는 지금 무지공산인 거야. 거기를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해외에서 되고 국내로 역수입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투자 포인트는 사실 오지마 교수긴 해요. 일본 교정학회 교수님이신데 투명 교정 장치에 대한 교과서를 쓰고 막 그런 분이래요. 제가 이건 일화를 들은 건데 학회에 이제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켄지 오지마 교수가 신문서 대표님한테 와갖고 이거 제품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그때 켄지 오지마인지도 몰랐대요.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도 몰랐대. 근데 한번 보내봐라. 내가 한번 써보겠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일본이 원래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전부 다 금속 교정인데 이 투명 교정 장치라는 걸 일본에 도입하신 분이고 지금은 일본에서 투명 교정 장치가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10%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성장성도 엄청난 거죠. 그 10%를 만든 분이 이분이고 일본에서 제일 인비저라인을 많이 쓰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픽을 가져가서 해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1년에 그래픽 거를 1000케이스 이상 하신대요. 그걸 한 다음에 학회 발표를 해주는 거야. 당연히 투명 교정 장치는 안 될 케이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돼서 보여주니까 저게 돼 하면서 엄청 많은 강의를 듣고 있고 물론 제가 그거를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얘네가 이제 월간 그래피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독일에서 어떤 강의했는지 인도에서 어떤 강의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인비저라인보다 치료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한 번에 교정되는 정도가 더 높다 보니까 교정 기간이 더 짧대요. 인비저라인 같은 경우 2년 6개월 걸릴 게 자기는 1년이면 되고 쉬운 케이스 1년 4개월 걸릴 걸 9개월이면 된다. 엄청 이득인데. 엄청 이득이죠. 교정 장치를 매일매일 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불편하거든요. 꼈다 뺄 때도 아프진 않고 교정 기간도 짧아지면 누구라도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회사 주장이지 거짓말이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면 어떡해. 이것도 회사에서 얘기해 준 거긴 하지만 오지마 교수가 1년에 1000케이스씩 그 학회 발표한다면 그만큼 한다는 거잖아요. 오지마 교수가 환자가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인비저라인이 기존에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보다 치료 기간도 더 짧고 더 안 아픈데 단점이 하나 있어. 가격이 좀 비싸. 이러면서 인비저라인은 1000만 원을 받고 그래피 제품 15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받는데요. 와, 마진 더 남겠네. 마진 더 남는 거죠. 지금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품이 여기 떨어지면 인비저라인보다 비싼데 더 잘 팔릴 수가 없어요. 더 비싸게 파는데도 더 많이 쓰고 있고 그게 된다는 거는 진짜 효과가 있구나 라고 저는 사실 그 일화에서 조금 확신을 얻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논문도 100편 이상 SCI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국내에서도 쓰는 병원들이 있고 그중에 이제 대구의 어떤 선생님이 유튜브를 찍으시더라고요. 이 유튜브가 되게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붙이는 투명 교정 하지 마세요. 안 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 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주변 치과 의사한테 좀 물어보고 했는데 단점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딱하지 않고 좀 흐물흐물하니까 자꾸 씹는데요. 그래서 좀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고 아무래도 인비저라인은 20년 된 회사다 보니까 이 트리트먼트 플랜을 다 잘 짜서 이렇게 딱 제품을 만들어서 주는데 아무래도 우리 그래피 회사는 업력이 좀 짧다 보니까 플랜을 짜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교정 전문의들은 디테일을 내가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일반인 선생님들이 교정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본에서 이렇게 유명한데 왜 일본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낮냐? 오지마 교수가 일본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계시대요. 일본 교정 전문의한테만 주고
일반인한테 줘도 되는데. 그리고 그래피 제품을 받으려면 오지마 교수님이 만드신 강의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2천만 원 주고 들어야 된대요. 그래피를 쓰게 되려면 이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네. 지금 그래서 오지마 교수님이 그래피 본사보다 매출이 더 나온대요. 근데 계속 늘고 있어요. 매출하고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10억이었는데 20년에 매출이 지금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올해 한 200억 정도 매출했고요. 근데 아직도 적자죠. 얘네가 한 400억 매출을 해야 BEP예요. 근데 올해 한 400억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독일 쪽 회사랑 계약이 됐고 가장 큰 데는 미국이랑 중국이죠. 독일은 지금 메덴티스 메디카라고 이미 25년 4월에 자체 브랜드를 출시했거든요. 이건 우리 브랜드가 아니라 독일 회사 브랜드로 출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소재만 납품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25년 4월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매출이 늘고 있는데 늘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유럽보다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 쪽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데, 미국은 DSO라는 회사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 체결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올 상반기 중에 아마 체결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투명 교정 장치 1등 회사가 중국 회사래요. 엔젤 온라인이라는 회사가 1등이고 인비즈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2등, 그다음에 3등이 닥터 온라인이라는 중국 회사인데 3등에서 1등을 넘어서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열선형 방식으로는. 그래서 우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닥터 온라인 브랜드로, 독일처럼 브랜드로 나가고 우리는 소재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얘네가 1년에 한 5만 케이스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우리 소재로 다 바꿔주면 여기서 매출이 우리가 뻥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걔네가 영업을 잘해서 고객사를 늘리면 우리도 더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하반기부터는 아마 중국 쪽으로도 지금처럼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소재 납품이 일어날 것 같고, 우리가 적자를 보는 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해외 많이 나가는 거예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 홍보를 오지마 교수가 해주고 있으니까 키닥터를 잘 만난 게 되게 큰 수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얘네 제품이 좋지 않다면 매출이 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매년 는다는 거는 써봤던 의사 선생님들이 또 쓰고 또 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처음에 2kg 가져가던 걸 지금 뭐 10kg 가져가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느는 것만 보여주면 결국 이익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이 사실 엄청나요. 공개는 안 하지만 이 영업 비밀이라,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 레버리지가 기하급수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40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다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1000억이었거든요. 제가 투자할 때. 매출 1000억, 2000억 시간 문제지 결국 된다. 주가는 어차피 2, 3년 내로 무조건 최소 2, 3천억은 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 투자를 시작한 건데 이미 벌써 시총이 4,600억인가? 아니 근데 너무 예상보다 빨리 오르긴 했어요. 너무 급격히 올라서 이거는 조금 과열익인 것 같긴 해요. 조정은 올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저도 조정 오면은 이 영상을 만들려고 사실 계획을 했던 건데 조정이 안 와서 그냥 하는 건데. 그럼 지금 들어가면 좀 그렇겠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 주식이 뭐 오르는 애들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니까 지인들한테는 지금 사라고는 절대 얘기는 안 하고요. 한번 조정 오고 미국이나 중국, 유럽, 러시아까지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잘 되는지를 좀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계약 뉴스가 나면 이미 주가가 빵빵 뜰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조정 있을 때 사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기존 보유자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조금 팔았다 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이렇게 어쨌든 빵 떴잖아요. 그러다 회사가 이제 조금씩 막 떨어지고 있으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지 말지를 판단하는 원장님만의 판단 근거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솔직히. 제가 추구하는 바는 전체 시장이 빠져서 내 것도 같이 빠지는 시장이면 오히려 내가 현금이 있다면 더 사려는 기회로 삼지 팔지는 않는데, 근데 회사가 말한 대로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하고 아예 빠그라지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대규모 계약을 하고 있다. 몇 달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하반기가 됐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솔직히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이 됐을 때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가 나왔을 때, 우리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을 때, 그럴 때는 팔 수도 있겠죠.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 팔지는 않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건 좀 과하다. 그럴 때는 고점 찍고 한 20%에서 30% 조정 나오면 팔기도 합니다. 그냥. 어차피 내가 목표한 수익률은 넘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가는 경우도 정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연말까지 듀피랑 계약건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팔았어요. 수익이 한 70%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다. 근데 어제 그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00배 주식에서 중요한 게 좋은 경영진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회사는 경영진이 좋나요? 일단은 여태까지는 좋으신 것 같고, 저는 이런 홈페이지에 이런 월간 그래픽 같은 걸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주주랑 소통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올려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인 거예요.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투자할 때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보면은 단점 같은 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수정하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영진인 것 같고, 지금 시점까지는 되게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잘하는지는 봐야 되는 거죠. 100배 주식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거죠. 근데
하는데 물론 최근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실 이제 회사가 작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6개월 락업 물량이 있고 1년 락업 물량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많이 올라 있으니까 회사들은 다 팔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겠죠. 그래서 2월 말이 될 것 같은데 좀 물량이 나올 수 있고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조정이 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추측인 거지. 그렇다고 회사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여태까지 본 거로는 그래피가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긴 한데 초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진짜 정말 좋은 제품일지 정말 얘네가 성장을 하는지 그걸 꾸준히 좀 봐야지 정말 100배에 갈 수 있는 회사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투자해야 제 소중한 돈을 잃지 않고 벌 수 있을 것 같아요.